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서 왜 우리네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들을 결혼 못 시켜 안달일까요? 저희 엄마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하자 엄만 바로 선자리부터 알아보셨죠. 그러시면서 누가 당장 결혼하라든 결혼 전에 1, 2년은 만나봐야 할 거 아니니. 그래야 사람이 어떤지 알지. 그 기간까지 생각하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돼. 사람 일 모르는 거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짝이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그게 쉽니? 나이 들어 갑자기 혼처를 구하다 보면 조급한 마음에 등 떠밀려 가게 되는 수가 있어. 그게 여자 팔자 뒤숭박대는 지름길이야. 엄마 보면 모르겠니? 그러니까 넌 지금부터 눈에 불을 켜고 제대로 된 짝 찾아. 알았어? 너무 늦게 결혼시장에 뛰어들어서 남들이 골라가고 남은 찌끄레기 같은 남자 만나 평생 고생했다는 우리 엄마는 저만큼은 좋은 남자 만나 고생 않고 살길 바라셨죠. 저희 아빠가 좀 그렇거든요. 가장으로서 가족들 건사하는 데는 전혀 관심 없고 본인 먹고 입고 쓰는 데만 열중하세요. 아빠한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완전 이기적인 분이시죠. 게다가 이날 이때까지 월급 봉투 한 번을 제대로 엄마 손에 쥐어주신 적이 없대요. 본인을 위해 그렇게 투자를 하시니 집에 들고 들어올 돈이 없는 거죠. 그런 아빠 때문에 엄마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자식들 키우랴 돈 벌랴. 그래도 천복을 타고나셨는지 엄마는 돈 버는 능력이 남달랐어요. 그게 능력이니? 남편이 변변찮으니 새끼들 굶기지 않으려고 발악한 거지. 진짜 내가 네 아빠만 안 만났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결혼 잘해 이거사. 솔직히 엄마가 너무 조건만 따지며 사윗감 고르는 게 못마땅하긴 했지만 엄마가 살아오신 걸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오죽하면 이러실까 하고요. 암튼 그런저런 이유로 저는 20대 중반부터 선자리에 불려다녔어요. 하지만 절박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결혼에 딱히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결과는 늘 꽝이었죠. 매번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은데 애프터 신청까지 연결이 안 됐어요. 엄마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놓칠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 하셨죠. 솔직히 전 이런 엄마의 편협한 모습이 싫지만 엄마를 거역할 용기가 없어서 바보처럼 따르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은 10년지기 절친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너희 엄마처럼 배경 따지는 사람들이 꼭 사기꾼 만나 개고생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엄마 설득해서 그놈의 선 좀 그만 보고 다녀. 라고 했죠.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그때 친구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늦은 밤 분을 삭히며 사연을 적고 있진 않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자리에 나가는 것도 슬슬 지쳐갈 무렵 조건만 놓고 봤을 때 지금까지 나타났던 남자들 중 최고 레벨이 나타난 거예요. 저희 엄마는 흥분의 도가니였죠. 상대는 거의 준재벌 수준의 부동산 재력가의 외아들이었어요. 학벌도 괜찮고 인물도 이만하면 어디서 안 빠질 정도는 됐죠. 형제는 밑으로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고요. 부모 재산 절반만 물려받아도 이건 완전 논하는 거라며 엄마는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문가의 손질을 받고 나간 자리였죠. 상대남은 사진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목소리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건 매너였죠. 문 열어주고 앉을 때 의자 빼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거 하나까지 완전 배려. 이런 남자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배경 때문이 아니라 남자 자체만 봐도 정말 탐나는 사람이었죠. 솔직히 선자리는 처음이라 걱정 많이 했어요.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자리라서 왠지 딱딱할 것 같고. 근데 정현 씨 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네요. 오래 알고 지냈던 것처럼 편하고 저랑 잘 통하시는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면 주말에 같이 영화 보실래요? 드디어 제가 애프터 신청을 받았어요. 그것도 제 맘에 쏙 든 상대한테서요. 앞뒤 잴 것 없이 오케이를 날렸죠.
그리고 그날부터 우린 1일이 됐고요. 남자는 1, 2년은 만나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던 엄마는 조건이 조건인지라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어차피 더 볼 것도 없는데 길게 시간 끌 거 없다면서요. 하지만 아빠 생각은 좀 달랐죠.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그놈이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고 함부로 우리 딸을 줘? 그 집 돈만 보지 말고 어떤 사람들인지 살펴야 할 거 아냐?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딸 자식 시집 보낼 생각하면서 돈만 보냐? 돈이면 다야? 돈만 있으면 애 행복하게 해준대? 그럴 거면 대기업 회장 아들 딸들은 왜 하나같이 이혼을 했겠어? 사람이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해. 애 앞에서 속물근성 부리지 말고. 아빠는 엄마한테 화를 냈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였어요. 아빠 말에 자극을 받은 것도 있고 솔직히 예비 시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어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남친한테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시작한 교제라 길게 시간 끌 거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친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얘기가 나오고 2주쯤 지나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살던 집을 리모델링 하느라 소유 중인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잠깐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잠깐 머무는 중이라는 집 수준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부동산 존재벌이라고 하더니 확실히 레벨이 다르긴 했죠. 좁은 집에서 손님 맞으려니 부끄럽네요. 좁은 집? 강남 8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가 좁은 집이라는 예비 시어머님 말씀에 살짝 주눅이 들었어요. 사는 수준이 우리 집과는 하늘 땅 차이가 났거든요. 그저 평범한 중상층인 우리와는 사는 집부터 이렇게 다른데 과연 이 결혼해도 되는 걸까 고민이 됐죠. 기울어도 너무 기우는 결혼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고민은 예비 시아버지를 뵙자 더욱 깊어졌고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으로 돈 버는 재주는 대한민국 안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라고. 내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 남들은 돈이면 다냐, 명예가 중요하지. 뭐 이딴 되먹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 난 그거 다 개똥이라고 생각해. 오로지 부동산. 대한민국에선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야. 주님 위에 건물주란 말이 달리 나왔겠어. 그래서 말인데 아가씨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비 시아버님은 놀라는 제 표정을 보시곤 오히려 황당해 하셨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니? 설마 우리 정도 되는 집에 빈손으로 들어올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결혼할 때 어느 정도 규모로 혼수를 해야 할지 아직 생각 안 했단 말이야? 아니 선보고 2달이 지났는데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뭐 했어? 아직 이런 말 하긴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아가씨,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땡 잡는 거라고. 내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 재산 우리 영준이랑 영란이한테 물려주고 갈 텐데 그 건물에서 나오는 세만 받았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을걸? 그러니 이런 정도 집안에 시집 오면서 남들 하는 정도만 해오겠다고 하면 그거 완전 도둑놈 심보지. 혹시나 오해할까봐 내가 하는 얘긴데 내가 버는 족족 부동산에 꼬라박아 놔서 솔직히 당장 손에 쥔 돈은 별로 없어. 알다시피 요즘 한창 집값이 오르는 터라 팔기가 좀 그렇거든. 묵히면 적어도 2배 이상 뜨는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걸 팔겠냐고. 그러니까 일단 살림집은 그쪽에서 해오는 걸로 하고 묶여있는 부동산 정리되면 그 돈은 내가 당장 빼주는 걸로 하자고. 네? 집을 저희가요? 엄격히 따지면 그쪽에서 해오는 건 아니지. 나중에 내가 돈 돌려주는 거니까. 대신 혼수는 최소 1억 선으로 맞춰왔으면 하는데 솔직히 1억이면 거저 아닌가. 내 건물만 팔아도 그게 얼마야? 설마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서 우리랑 사돈을 맺으려는 건 아니겠지. 그런 거지 근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길 바래요. 그날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면 얘기해 달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 아버님 말이 크게 틀린 것 같진 않다나요? 저 건물 보여? 실은 아버지께서
우리 결혼하게 되면 저 건물 팔아주시려고 했거든. 30억 정도 되는 건데 자기도 알겠지만 부동산 정리가 쉬운 게 아니잖아. 세금 정리하는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자기가 살 집만 해오면 그 사이 정리해서 현금으로 주시겠다고. 그걸 종잣돈으로 굴려보라고 말이야. 봐서 알겠지만 우리 아버지께선 전형적으로 자수성가한 사업가 타입이시라 말씀이 좀 직설적이고 세셔. 그건 자기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 뜻은 알겠어. 근데 혼수를 1억이나 해오라는 건 좀... 아버지가 바라시는 건 자기네 쪽에서 어느 정도 석이는 보여주는 게 도리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 건데 자기야, 혹시 기분 나빠?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건 기분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과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30억짜리 건물을 팔아서 준다는데 신혼집에 1억 혼수면 솔직히 거저죠. 근데 그 수준을 우리 집에서 맞추기 힘들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죠. 그날 이후 전 고민에 빠졌어요. 이 결혼 정말 하는 게 맞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두 집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요. 우리 쪽에 맞춰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쪽에 맞추자니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고 주변에선 이런 절 보곤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싸는 소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30억을 준다는데 빚을 내서라도 집이랑 1억 혼수 해가야지 무슨 소리냐고요. 그래서 전 혼자 고민할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부모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신혼집에 1억 혼수? 아니 우리 형편이 그걸 어떻게 해? 부동산 준재벌 사위를 둘 생각에 들떠있던 엄마는 세상을 잃은 듯 허망한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아빠는 담담한 표정이셨죠. 그리곤 제 생각을 물으셨죠.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정연이 넌 그 집으로 시집 갈 거니? 그러자 엄마가 대뜸 소리치셨어요. 할 능력은 되고? 아휴 이 인간아, 그러게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됐었어야지. 이날 이때까지 지져온 것만 하고 살더니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가슴에 피멍들게나 하고 있네. 근데 솔직한 심정으론 전 이제야 환상에서 깨어난 것처럼 후련했어요. 준재벌? 솔직히 저와는 안 어울리거든요. 어떻게 결혼은 한다 쳐요. 그 다음은요.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시댁에선 우리 부모님을 우습게 아실 테고 우리 부모님은 죄인처럼 고개 숙인 채로 주눅 들어 있을 게 뻔하니까요. 돈 많은 집에 시집 가자고 내 부모를 그런 꼴을 만들다니.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동안 재밌는 꿈 꿨다 생각하고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이게 다 못난 애비 탓이다. 내가 애비 노릇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 정연이 가슴 찢어지는 일은 안 만들었을 텐데. 아빠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빠 잘못 아니야. 내가 그 집이 부담돼서 그래. 난 평범한 집에서 지금처럼 사는 게 편하거든. 그러니까 아빠 미안해하지 마. 근데 말이다.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서 말이야. 아빠는 잠시 입술을 달착거리시더니 말을 이어가셨어요. 30억짜리 건물을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 예비사돈 말대로라면 그냥 두는 게 돈 버는 일인데 굳이 팔아서 주겠다고? 리모델링 중인 집도 있겠다. 신혼집이 필요한 거면 지금 사는 집에 니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정 안 되면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는데 말이야. 듣고 보니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엄마와 함께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그 건물에 대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 사람들 1년 전부터 근처 부동산에 들락날락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해 묻고 다녔지 아마. 건물주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며 보아하니 사기꾼들 같다고 하더군요. 엄마와 전 대차게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들처럼 잠시 멍하게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 주소의 건물 등기부 등본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 명의로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였고요.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도 혹시 무슨 사정 때문에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해놓은 게 아닐까 싶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업체에 남친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업체에서 주소를 하나 보내줬어요. 전 그 주소를 들고 찾아갔죠. 재개발이 진행 중인 동네였어요. 온통 빈집들이 질비한 가운데 아직 이주를 하지 않은 몇몇 가구들이 있었죠. 주소지로 가서 벨을 누르자 맙소사 예비 시어머님이 나왔어요. 절 보자 도망치듯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더군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 살림에는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예비 시아버님은 날근날근한 러닝 차림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고요. 절 보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놀라시더군요. 아니, 네가 여긴 어떻게...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인데요. 아니, 부동산 중개벌께서 어떻게 이런 곳에 살고 계세요? 리모델링 중이라던 집이 이건가 보죠? 제 목소리를 듣고 남친이 방에서 나왔어요. 모든 게 까발려진 상황에 남친은 망연자실한 표정이 되었죠. 왜 안 그렇겠어요. 와, 이건 정말 쇼킹이네. 우리 부모님한테 1억 혼수도 못해주는 거지근성 가진 사람들이냐고 하더니 이건 뭐 어떻게 말이 안 나오네요. 아버님, 허언증 있으세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셨어요. 난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았네요. 입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자기야,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를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야. 아버지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야. 그치만 자기를 사랑했던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믿어줘. 이 남자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뭐? 사업이 망해? 그 마음은 진심이었어? 이게 끝까지 거짓말은. 야, 내가 여기 이러고 올 적엔 네 뒷조사 하나 안 하고 왔겠니? 너 전에 혼인빙자 사기치다 걸려서 위자료 물어주느라 개털된 거 다 알고 왔어. 그거 만회하려고 우리 집에서 돈 뜯으려고 네 부모까지 동원한 거 다 알아. 사람이 어쩜 이렇게 추잡스럽니? 아, 뭐야. 알면 안다고 말을 하지. 그랬음 쪽팔리는 척은 안 했을 거 아냐. 야, 솔직히 니네 엄마가 더 문제 아니냐? 부동산 중재벌이라니까 아주 살살 기더라. 딸내미 팔아 재벌 사돈 돼보겠다고 아주 혈안이 됐던데 그런 주제에 누굴 탓해. 있는 집에 딸 시집보내 한몫 챙기려는 네 엄마나 여자 올려서 돈 좀 뜯으려는 나나 뭐가 달라? 도찐개찐이지. 도찐개찐 좋아하시네. 너에 비하면 우리 엄마는 애교 수준이지. 넌 사기치고 딱 걸린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너 나랑 만나면서 양다리까지 걸쳤더라. 나한텐 걸렸지만 아직 남아있는 쪽이 있어서 그렇게 의기양양인 거니? 근데 어쩌냐? 너 그쪽도 쪽박됐어. 그쪽에선 돈까지 빌렸다면서. 내가 오기 전에 전화해서 네가 어떤 놈인지 다 까발려줬어. 그러니까 헛된 기대는 접어. 너 같은 놈이 결혼은 무슨 결혼이니? 내가 경찰 불렀거든. 그러니까 그냥 은팔찌 끼고 빵에 들어가서 반성이나 해라. 그리고 두 분도 그래요. 자식이 죄를 지었으면 옆에서 말리셨어야죠. 어떻게 같이 사기 공모를 해요? 자식은 부모 등을 보고 자란다는데 두 분이 이러고 사시니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냐고요. 두 분 보니까 앞으로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께서는 남한테 사기치고 사는 짓은 안 가르치셨거든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렸죠. 남친과 어머님 아버님 모두 손에 나란히 은팔찌를 차곤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날 이후 아빠는 27년 만에 엄마한테 월급을 가져다 주셨어요. 엄마는 그날 우시더라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론 가장 노릇을 잘하겠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 앞에서 선보란 얘긴 일절 꺼내지 않기로 했어요. 돈 있는 남자 만나라는 말도요. 10년지기 친구 말처럼 이렇게 된통 사기꾼한테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다니. 저도 참 미련하죠. 충격적인 일을 겪었지만 저도 느낀 바들이 많네요. 앞으로 더 알찬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